안녕하십니까. 신의교육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중동 전쟁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정규군이 82 공중 강습여단을 비롯한 2개 여단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주로 쳐들어갔죠. 이 전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좀 비교적 자세히 진격 루트 그리고 과정 이런 거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급하다 보니까 증원군은 가지 않고 멀고 또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방공 무기들 많이 가지고 하니까 이 항공 캐스 그러니까 근접 항공 지원 폭격 이런 게 안 되니까 급하니까 탄도미사일까지 날리는 이런 러시아가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 브리핑 먼저 보겠는데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친중 그리고 극좌파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확정했는데 이 사람이죠. 제가 어제 펜실베니아 주지사하고 이 미네소타 주지사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도권에 있던 그러니까 오바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등이 밀어주던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아니고 이런 완전히 그냥 배경이 없는 이런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해리스 자체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큰 힘이 없다 보니까 부통령이 너무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했는가 싶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26년간 육군 부사관을 했죠. 그리고는 전역에서 사회 교사를 했습니다. 사회과목 교사. 그 사회과목 교사를 하면서 활발히 시민운동 등을 하면서 아마 조금 독특한 우리로 치면 사회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선생이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인지 확 느낌이 오시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일반적인 사회선생을 중국에서 왜 초청하겠습니까? 뭔가 저 사람 좀 결성 푸른 떡잎이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작업을 한 거겠죠. 어마어마하게 대접을 잘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선생을 할 때 중국 갔다 오면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너무나 친절하고 관대하며 유능하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다. 내가 중국에 온 것은 내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며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시는 중국에서 받았던 것처럼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완전히 중국에 뿅 간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을 중국에 유학 보내는 그러니까 친중파를 양성하는 이런 숙주 역할을 했다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부통령이 되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관계에서 조금 힘들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건 좀 걱정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또 장점은 중국은 완전히 확실하게 무너뜨려 버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도 장점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이런 큰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하니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란 연루된 파키스탄 국적자 사업가라고 합니다.를 체포 기소했는데 고위 정치인 공무원을 암살하는 이 테러를 모의했다라는 건데요. 이 고위 정치인 암살 대상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파키스탄 출신 사업가 아시프 머천트인데 이 사람이 자기의 재력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이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여러 고위 정치인을 제거하려고 획책하다가 체포됐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스라엘이 미국 측에 한의에 제거하는 작전 관련한 사실을 통보했는데 이때 백악관은 격노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미국이 공중구비까지 다 서비스해주고 했는데 무슨 격노입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워싱턴 포스트가 이 바이든 정부를 조금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적은 기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하산 나스랄라 그러니까 헤즈볼라 수장이죠. 이 연설한 행사장 상공에 전투기를 투입해서 소닉붐 무력 시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죽일 수 있다 라는 무력 시위를 한 거죠. 자, 여기 행사장인데 제가 동영상을 딱 틀어드리면 쿵 한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냐면은 쿵 한 소리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 동영상을 켜고 이제 비행기를 찾으려고 했는데 비행기는 안 보여요. 아주 높은 고도에 있었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 F-35가 갔다 온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방공망이 아무도, 탐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닉붐은 음속을 돌파할 때 나오는 쿵 하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쿵 하면서 쑥 비행기가 이제 지나가는 그 음속으로 날아갈 때의 소리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속을 돌파할 때 쿵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려줬다. 내가 여기 네 머리 위에 지금 왔다 간다. 내가 여기 폭탄 딱 떨구면 너 죽었어. 그러니까 함부로 날뛰지 마라. 라는 사인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자, 우리도 전투기 한번 평양에 딱 보내가지고 쿵쿵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예. 자, 이스라엘군은 텔아비브의 핵심 정부시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죠. 핵심 정부시설과 그리고 예루살렘, 또 최대의 무역 항구인 하이파 등에 대한 헤즈볼라와 이란의 집중 공격이 예상되어서 여기 방공호 주변에 반드시 있어라. 그리고 방공시설 다 만들어 놓고, 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채널 12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 공격에 앞서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시설 선제 타격 작전을 준비 중이다. 작전을 계획 중이다 하고 준비 중이다 하고는 다르죠. 계획은 마쳤고 이제 선제 타격하는 이 작전 준비 중이다. 그리고 좌표 입력하고 다 해서 이제 버튼만 누르면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헤즈볼라가 전면적으로 로켓 공격할 것 같아. 그럼 먼저 때려버려. 아주 바람직한 거죠.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 항모전단 소속의 제11 항모 항공단이 알-우데이드 기지에 전투기 F-18E, 그러니까 슈퍼호넷 1인승짜리 슈퍼호넷 전투기 12대, 그리고 E-2D 조기 경보기를 이 알-우데이드, 그러니까 카타르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는 이 오만만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만이 사실은 조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죠. 그런데 지금 전면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에서 루즈벨트 항모가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오만만으로 밖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 페르시아만 내부가 좀 불안하니까 여기에 조기 경보기 그리고 한 개 비행대를 전진 배치시켜서 이란에 대한 억제력 그리고 초계 전력 이런 걸로 쓰겠다라는 거죠. 미국이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F-22 전투기 12대를 영국의 레이컨 히스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F-22 전투기가 중동 지역으로 스탠바이 된 건데요. 자, 여기 F-22 두 대가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가 영국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동 공격을 할 때 전진 기지가 되는데 이미 12대의 F-22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진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백업으로 다시 이 영국에 이 F-22 12대를 보내서 총 24대의 F-22가 중동에 개입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흐메이밈 공군기지,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러시아 공군기지죠. 여기에 안토노프 124 수송기로 방공자산을 추가 전개했는데 아마도 S-400 방공미사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요. 대형 수송기죠. 이 안토노프 124 수송기가 이렇게 시리아에 갖고 흐메이밈 기지에 내렸는데 여기에 실린 화물이 S-400 방공 시스템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봐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거다라는 거죠.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에스토니아 검찰이 발트 3국이죠. 발트 3국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나라가 에스토니아입니다. 러시아 출신 귀화 여성을 반역죄로 기소했는데 러시아 선전전에 적극 가담했다. 자, 이 여성인데요. 1994년 아기 때 아마 자기 부모가 러시아인이었다가 이 에스토니아로 귀화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귀화했는데 그리고 나서 쭉 러시아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쓰고 했던 사람이에요. 저널리스트입니다. 최근에는 어떤 글을 썼냐?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겨야 하는 당위성, 이걸 이제 선악 구도로 쓴 거예요. 러시아는 선, 우크라이나는 악,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에스토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적이죠. 그런 러시아를 찬양 고무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 반역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 많죠. 더하면서도 완전히 권력 최중심부에 있는 사람도 있죠.
대한민국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상황 보면요. 병력은 전일보다 한 200명 더 많습니다. 123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 8대 격파, 장갑차 29대 격파, 차량 78대 격파, 특수장비 21대 격파, 야포 67대 격파, 전과가 장비, 병력 다 골고루 아주 많습니다. 무인항공기 54대 격추, 미사일 한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전투 중돌은 136건이다. 그리고 적에게 실질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러시아는 차시브야르, 그러니까 바흐무트 서쪽이죠. 차시브야르 방면에 공세를 강화해서 소폭 진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지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이 바흐무트고, 차시브야르가 여기인데, 지금 이 지도에 따르면 이제 이 사이에 운하가 있었는데 운하는 지금 통과한 것 같고, 차시브야르의 시가지 끝자락 쪽으로는 지금 다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차시브야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러시아 밀 블로그들은 쿠르스크 지역의 보도를 금지하라라는 지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방부의 자료를 받아서 보도하는 밀 블로거 라이바는 거기는 푸틴으로부터 영웅칭호, 군장도 받았죠. 계속 지금 쿠르스크 지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보름 만에 공개 활동을 했는데 중앙군광구 지휘부를 격려 방문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말투나 행동 이런 게 좀 어눌해요. 그래서 그동안 잘 안 보였던 게 숙청된 게 아니고 좀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가능하게 하는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켈리앤 코네이라는 여성을 로비스트로 계약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큰일 나는 거죠. 그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 여성, 그러니까 지난번 트럼프 1기 정부 때 백악관 수석 고문이었어요. 지금도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이 여성을,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급 월 5만 달러 주기로 하고, 계약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주자 하는 그 로비 활동을 벌이도록 이 여성과 계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로비스트. 네, 우리나라는 로비스트가 합법이 아니죠. 포브스는 이 우크라이나군의 역량이 충분해도 지금 충분한데 미국의 제약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크라이나 지금 능력 되는데 미국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떤 그 전선을 완전히 반전시키는데 좀 많은 제약이 있다. 본토를 때려야 되는데 본토 지역에 핵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못 때리게 하니까 지금 자꾸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겉돈다. 그러니까 이 본토를 때릴 수 있도록 허락을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해군 대변인은 흑해함대에서 가용 중인 잠수함은 단 한 척뿐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키로급 잠수함 서너 척이 노보로시스크로 피신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수리 중이고 한 척만 작전 중이다 라고 합니다. 흑해함대, 수송함은 한 척도 작전하지 못하고 잠수함 딱 한 척만 작전하는 흑해함대입니다. 자, 러시아군의 실종자를 문의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실종자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이 사이트인데, 이게 지금 러시아어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2만 98명,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실종됐어요 라고 하는 게 지금 2만 98명이 됐고, 여기서 찾아낸 사람은 588명, 이 588명 중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533명, 그 중에서 100명이 귀환했고 433명이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잡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588명 중에서 사망자로 확인된 사람이 55명,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33명,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사망자는 22명. 그런데 이 찾아낸 사람이 588명인데 못 찾아낸 실종자는 2만 98명이면 19,600명 정도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아마 대부분 죽었을 확률이 높죠. 이런 비극이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계정입니다.
파르티잔들은 러시아가 케르치 대교 옆에 교량을 건설 중인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임시 교량을 만들고 있죠. 케르치 대교 위험하니까. 그렇지만은 물, 또 뭐 탄약 이런 거 지금 넣어줘야 되니까 임시로라도 이렇게 교량 건설을 하고 있더라라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또 드론 맞아서 파괴될 수도 있겠죠. 외국 기업의 대규모 건설 참여 제한하는 것을 해제했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즉시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5층 이상의 건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는 이 특별한 어떤 승인 없이, 별도의 승인 없이 외국 회사가 우크라이나 공사에 입찰할 수 없다라는 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해제해서 희망하는 모든 외국 회사가 이 우크라이나의 이 건설 사업에 입찰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마도 기여를 많이 한 이런 나라의 업체가 우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는 기여를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본토 진공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규군의 사상 첫 러시아 본토 진공 작전인 쿠르스크 침공 작전이 우크라이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공세 속도가 너무 빨라 방어선이 급속도로 무너지자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에 진입한 우크라이나군이 여러 축선에서 동시다발적인 진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방어선에 배치된 러시아 방어병력들이 연이어 도주하거나 포위 섬멸되고 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8월 7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미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중에 R200 도로를 중심으로 최소 6개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는데요. 이틀 동안 10km 이상 진격해 현재는 보급선 유지를 위해 진격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 마을의 스베르틀리코보 마을에서는 러시아군 방어부대가 6일 야간 우크라이나군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뒤 도주했고 다른 축선의 올레슈나 마을에서는 중대급 병력이 포위돼 대부분의 병력이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힌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구 약 5,500여 명의 소도시인 수자에서는 6일 밤 민간인 소개령이 내려져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군이 반격을 가해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는 러시아 국방부 주장과 달리 이 지역에 증원된 러시아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원 전력이 투입되지 않아 국경 방어부대와 국가근위대, 연방보안국 병력이 속수무책으로 와해되자 이 지역 방어를 위해 투입되었던 체첸군 아흐멧 대대도 병력을 철수시켰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 된 이 일대를 휘저으며 잔당 소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거세게 진행되자 러시아는 항공전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려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모든 기동부대에 맨페즈를 지급하고 시스페로와 부크, 지대공 미사일을 결합한 이른바 프랑켄샘을 방공망으로 구축해 러시아군 카모프 52 헬기 한 대를 격추한 뒤 드론을 이용해 제공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무주공산이 된 쿠르스크 전역에서 진격을 확대하며 고속 질주했는데요. 다급한 러시아는 수자, 릴스크 고속도로를 이용해 달리던 우크라이나군 호송대를 저지하기 위해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현재 패닉에 빠진 러시아 국방부는 쿠르스크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막고 하르키우 방면에 배치되었던 병력 일부를 빼내 이 지역으로 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 그대로 러시아의 혼을 빼놓은 이번 작전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 스트라이크 장갑차 지금 이 쿠르스크로 간 그 무기예요. 지금 이 사진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미클릭 지뢰 제거 장비 끌고 가고 있고 앞에 마인롤러 이렇게 해서 지뢰를 개척하는 이런 임무를 가진 장갑차, 미국산 스트라이크 장갑차죠. 자, 이런 부대들이 들어갔어요. 자,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이게 이 올레슈나에서는 바로 국경 마을이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들은 또 러시아 시민들은 감히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온다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일상생활하고 이 수비군도 별로 없고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보다 러시아군이 너무 없어. 예. 그래서 올레슈나 여기 바로 국경인데
이게 들어가니까 중대급이 있었고 그 중대급을 순식간에 포위선멸하고 포로 잡고 그래서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포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사진 그게 올레슈나라고 합니다. 또 여기 스베르틀리코보 여기 수비군 소대병력의 수비가 있었는데 여기는 뭐 순식간에 포위되어서 그냥 모조리 전멸해버렸다고 합니다. 멜로보이 이 마을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관통해서 수자로 들어갔고 이 수자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소개되고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서 이 수자 한 5,500명 산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꽤 되는 크기의 마을이죠. 여기를 지금 도심으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모스크바인데 이쪽 도로로 우크라이나군이 또 진격을 하자 전부 지금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멤페즈 가지고 있고 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칸델 M 미사일 쏴서 호송대 저지시키는 급하니까 전투기 못 들어가고 공격 헬기 들어갔다가 격추되고 이러니까 미사일 쏴서 지금 자기네들 본토 영토에다가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는 급하니까 그거 외에는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하르키우 쪽을 공격하던 러시아군을 빼서 이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빨리는 못 오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수자 5,500명 산다는 그 수자 외곽에 민간인 거주구역 마을인데 여기를 지금 포격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또 수자 도심이에요. 여기도 지금 뭐 가옥이나 상가가 파괴된 모습이 보이는데 이 도심까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들어간 겁니다. 자, 여기 시스페로 발사에다가 부크 미사일 장전해서 쏘는 이 프랑켄쌤인데 뭐 여러 개 짜붙여서 만든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건데요. 이거에다가 좀 급하니까 이제 로켓탄 쏴가지고 토네이도 로켓탄 쏴서 이거 파괴하는 이거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건 좀 러시아의 전과기도 하고. 자, 여기는 이 호송대가 이제 계속 더 여기 큰 도로가 있죠. 이 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이 급하다. 여기 계속 가면 모스크바인데 해서 탄도미사일 쏴가지고 저지하는 이런 모습인데 동영상 잠시 보시면요. 네, 탄도미사일 터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지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로 지금 급하다라는 거고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전과로 보면 어제는 큰 화살들을 이 라이바가 도식을 했는데 이제는 짜금짜금한 화살들로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 지역이 지금 이 탄도미사일로 저지하는 곳입니다. 꽤 많이 들어갔죠. 이 국경 바로 그냥 연안 여기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다가 한 10km 정도 들어가고는 전부 다 지금 스탑을 했답니다. 왜냐? 보급이 계속돼야 되니까 더 들어가면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군이 아래에 있는 이 하르키우 쪽을 공격하던 부대를 보내서 방어로 급히 빼서 이쪽으로 보내는데 이 두 개의 예단이 공격해 들어왔으니까 최소 서너 개의 예단을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왜? 하르키우 쪽을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렸으니까. 하르키우 쪽에서 병력 빼서 여기 보내야 되니까. 또 하르키우가 너무 옅어지니까 지금 이 더 아래에 있는 이 루한스크 지역의 또 병력을 빼서 하르키우로 또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부 전선 전역에 러시아군의 공세를 확실하게 약화시키는 이런 성동격서의 효과를 확실하게 거둔 작전이다. 여기에서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뭐 진격하려고 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세를 약화시키는 그런 성동격서의 작전인데 이거 또 나중에 나와도 다른 곳으로 또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은 러시아군은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역 아주 광범위하게 정규군으로 방어부대를 깔아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굉장히 큰 결심을 하고 제법 큰 전과를 거두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잘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